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할 김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R 스튜디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R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R 스튜디오 사용법과 프로젝트를 생성할 줄 아시는 분은 이번 강의는 생략하시고 상강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만들기와 2-4 유용한 환경 설정까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소스 코드, 그리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자료, 이미지 등 수많은 파일을 활용하는데 이때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러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페이지, 우리가 소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코드도 한번 오늘은 작성을 해볼 텐데 간단한 스크립트 만드는 것과 그리고 유용한 환경 설정까지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 스튜디오를 열도록 할게요. 지금 R 스튜디오를 열면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처음 열게 되면은 세 개의 창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을 네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여기 빗자루 위에 있는 네모 칸이 네모 박스가 겹쳐 있는 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하고 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이름까지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R 스튜디오 여기 코드 밑에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육각형 모양으로 네모 육각형 모양이 있고 그 안에 R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Create a Project라고 이렇게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한번 할게요. 그럼 create 프로젝트 하고 new 디렉토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new 디렉토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new 프로젝트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디렉토리 네임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easy 언더바 r, easy 언더바 r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책과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폴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D 드라이브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픈인 뉴 세션이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항목을 체크하면은 현재 열려 있는 R 스튜디오 창은 그대로 두고 새로 R 스튜디오 창이 열리면서 프로젝트를 새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지금 R을 열었잖아요. 이 창 그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체크는 하지 않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열은 화면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파일창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지금 D 드라이브에 easy 언더바 r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easy 언더바 r 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육각형 모양의 R 들어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어, 이전에는 여기가 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가지고 논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easy 언더바 r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폴더 한번 열어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폴더를 열면 D 드라이브, 내 PC에서 D 드라이브에 easy 언더바 r이라는 폴더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법을 한번 보았고요.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빗자루 옆에 사각형이 겹쳐 있는 것을 누르면
소스 창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창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는 네, A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화살표를 꼭 띄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좀 붙어 있는 게 싫다면 이렇게 띄고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는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같은 거니까 아래 건 지워줄게요. 그래서 위에 것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할 때는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위에다가 A라는 변수에 1을 넣어줬고요. 이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환경창에 보시면은 밸류 값으로 A 1 이렇게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요. A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2는 해갖고 3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스창에 코드를 좀 입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한 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눌러주시고 여기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easy 언더바 r 프로젝트 안에서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겠다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스크립트 1이라고 저장을 좀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스크립트 1이라고 여기 지금 이름이 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하나의 요 하나의 창을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창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 하나 전체를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는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 해갖고 우리가 출력한 값을 저장한 것을 스크립트 1이라는 요 스크립트에 저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스크립트가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파일 눌러주시고요. New 파일로 가셔갖고 R 스크립트라고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Ctrl Shift N이라고도 써 있는데 이건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일, New 파일, R 스크립트에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Ctrl Shift N을 눌러주셔갖고선 단축키를 눌러서 R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untitled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스크립트가 하나 더 생성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전에 만든 스크립트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새로 만든 스크립트는 untitled 1이라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수를 넣어서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스크립트에는 b는 b라는 변수에다가 2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에다가 곱하기 3에서 계산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b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환경창에 역시 b하고 2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곱하기 3을 했더니 아래쪽 콘솔 창 보시면은 b 곱하기 3은 6이라고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작성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를 누르시고 단축키예요. 컨트롤 S 누르시고 스크립트 2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2 하고 세이브 하시면은 여기 이름이 스크립트 2라고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스크립트 1을 저장할 때 파일을 들어가시고 세이브로 들어갔죠.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눌러주시고 S
눌러주시면은 단축키로도 저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파일 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D 드라이브 폴더에다가 easy 언더바 r이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기존에 생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1, 스크립트 2 해갖고 우리가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폴더를 통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폴더에도 easy 언더바 r 프로젝트 잘 들어가 있고 스크립트 1, 스크립트 2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생성을 했으면요.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료할 때는 오른쪽 위에 X 표시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닫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을 세이브를 할 건지 세이브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세이브를 하고 다시 폴더를 봤더니 네, 스크립트 1, 스크립트 2 이전에 있었죠. 근데 새로운 R 히스토리, R 데이터 두 가지의 네, 파일이 또 생긴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R 히스토리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R 히스토리 파일은 지금까지 실행된 명령어의 목록을 담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 데이터 같은 경우는 R 스튜디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작업 환경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스크립트 1, 스크립트 2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이 스크립트 1 한번 프로젝트를 열어볼까요? 스크립트 말고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받았던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고요. 프로젝트 열었더니 네, 프로젝트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스크립트 1, 스크립트 2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2-4 유용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RStudi오에는 두 종류의 환경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옵션,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옵션은 RStudio 사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옵션은 방금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었었죠. easy 언더바 r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해당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옵션을 프로젝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옵션은요. 프로젝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 유용한 옵션 같은 거 한번 변경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프트 랩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 랩은 자동 줄바꿈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A를 한번 이렇게 쭉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A가 쭉 네, 코드가 계속해서 지금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스가 계속해서 길어지면은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서 봐야만 해요. 이게 좀 불편해서 소스 창에서 코드가 화면을 벗어나면은 자동으로 줄바꿈되는 기능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해갖고 이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툴스 눌러주시고요. 글로벌 옵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 프로젝트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에도 내가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프로젝트 옵션이 아닌 글로벌 옵션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글로벌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코드 탭을 클릭을 할게요. 코드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 랩 R 리소스 파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보이시면 요걸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 어플라이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요. 자동으로 지금 줄바꿈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소스 창을 줄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내용을 막 작성을 하고 있는데 한글 부분이 나와서 깨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인코딩을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툴 들어가셔서요. 요거는 프로젝트 옵션을 클릭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에딧이라고 보실 거예요. 코드 에딧을 에디팅, 코드 에디팅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UTF
다음 8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한글로 작성된 스크립트도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인코딩이 UTF-8로 되어 있지 않으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체인지 눌러주셔갖고 UTF-8 요걸로 좀 바꿔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인코딩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스크립트 내용 중 한글 부분이 깨져 나오는 경우 인코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네, 한글이 깨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더니 기본 값이 네, UTF-8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글씨 이제 크기가 작아갖고 멀리 있는 학생들이 안 보인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드가 너무 화면이 작게 나와갖고 코드를 키울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툴스 들어가셔가지고요. 글로벌 옵션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피어런스 페인트 모양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시면요. 글자 지금 모양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폰트 바꾸실 수 있고요. 뭐 굴림체, 궁서체, 도듬체, 바탕체 뭐 다양한 폰트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폰트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폰트 사이즈가 좀 커지죠. 네,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는 한 12가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폰트는 선호하는 폰트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은 그 폰트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도 내가 만약에 나는 좀 멀리서 이렇게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줌을 50%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보고 싶다 한 100으로 두고 보고 싶다 하시면은 줌을 100으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 번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시면요. 바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줌을 100으로 했더니 너무 작게 보이네요. 다시 글로벌 옵션에서 네, 어피어런스 들어가서 저는 좀 크게 할게요. 150으로 하고 폰트도 좀 크게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글자 폰트를 바꾸시면 되고요. 마칠 때는 여기 X 표시 보이시죠? 네,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돈 세이브 나오는데 내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세이브, 세이브할 필요 없다 하시면 돈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프로젝트 처음 만든 거니까 세이브 누르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요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